7.4절에서는 오일러 5 펑션의 몇 가지 재미있는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정리 7.6이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각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요 n의 양의 약수 d에 대해서 이 오일러 5 펑션의 값을 다 더하면요. 그게 바로 n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정리를 증명해 보죠. 자, 먼저 우리 이 오일러 5 펑션은 승법 함수입니다. 우리 7.2절의 정리 7.2에서 우리가 증명을 했습니다. 이 오일러 5 펑션은 승법 함수고요. 그리고 우리 정리 6.4에서 어떤 승법 함수가 있으면 그것의 이런 형태의 시그마, 그러니까 n의 양의 약수에 대해서 요 승법 함수의 값을 다 더하는 이런 형태는 역시 또 승법 함수가 된다. 멀티플리커티브가 된다라는 게 정리 6.4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에 대해서 요 라지 fn을 이렇게 정의하면요. 이 오일러 5 펑션이 승법 함수이기 때문에 요 시그마를 붙인 이 라지 fn도 승법 함수가 됩니다. 자, 만약에 n이 1이라면요. 요 라지 fn의 값이 항상 n이 나온다. 이걸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거죠. 자, n이 먼저 1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n이 1인 경우라면 1의 양의 약수 d는 1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phi 1의 값만 계산하면 되는데요. phi, 그러니까 1과 서로서인 것은 1 하나뿐이죠. 그래서 이 값이 1이 되고 이게 바로 n이 나와서 요게 1일 때는 이게 1이 돼서 n이 1일 때는 요 사실이 증명이 됐습니다. 자, n이 1이 이상일 때는요. 1보다 클 때는 우리 산술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이 n은 소인수 분해가 가능할 겁니다. 이 소수들의 순서만 뭐 달라질 수 있고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유일한 소수들의 곱으로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가능하다라는 게 산술의 기본 정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6.1절에서 승법 함수의 성질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 승법 함수는 이렇게 서로서인 것들의 함수값은 각각의 함수값의 곱과 같다라는 성질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표준형으로 이렇게 소인수분해했다면 여기 나오는 이 소수는 다 다른 소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n에서의 요 함수값은 요게 요만큼이 다 어떤 두 개도 서로서니까요. 그리고 이 라지 f가 승법 함수, 멀티플리커티브 펑션이니까 요 다 곱한 값의 함수값은 요 각각의 함수값의 곱과 같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6.1절에서 배웠고요. 이 사실을 여러 번 우리가 써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각각의 소수의 몇 승, 프라임의 파워꼴의 함수값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면 이 이미 n에 대해서 요 함수값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요 6.1절의 이 사실을 공부하면서 그 얘기도 같이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수의 몇 승, 뭐 이런 꼴에 대해서 함수값을 구해보죠. 이 라지 f의 값을. 자, 이 중에 하나 p의 i의 k의 i승, 요거의 함수값을 구해보죠. 그러면 자, 이 정의에 의해서요. 요게 지금 p의 i의 k의 i승이고요. 여기에 p의 i, k의 i승이죠. 이렇게 되면 요 p의 i의 ki 제곱의 약수는 우리가 쉽게 나열할 수 있습니다. 1 pi, pi의 제곱 해서 pi의 ki 승까지 이런 것들이 요 pi의 ki 승의 양의 약수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시그마를 이제 해주면 phi 1의 값 더하기 phi pi 해서 phi의 pi의 ki 승까지 다 더해주면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정리 7.1에서요. 이 프라임의 파워꼴에서는 이 오일러 5 펑션의 값이 p의 k승의 값은 p의 k승 마이너스 p의 k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주어진다고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은 1이고요. 요 값은 이게 1승이니까 PAI의 1승 마이너스 PAI의 0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PAI의 2승 빼기 PAI의 1승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정리를 적용하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의 값은 PAI의 KI승 빼기 PAI의 KI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이 차례차례 지워지는 그런 수열의 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지워지고요. 이렇게 지워지고 계속 지워져서 마지막에 요것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이 요게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 있는 값이요. 그럼 이게 뭐예요? P1의 K1승이 있죠? 이거는 P2의 K2승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PR의 KR승이죠. 그러면 요거의 값은 요것들을 다 곱한 값이죠. 여기 이걸 다 곱한 값이죠. 그러면 이거를 다 곱한 값이 바로 n의 소인수분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그대로 이렇게 n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 7.6의 증명을 마치게 됩니다. 정리 7.6의 간단한 예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요 n이 10일 때 과연 이게 10이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죠. 그러면 10에 대해서 10의 양의약수 d에 대해서 오일러 5 펑션의 값을 다 더하는 거죠. 10의 양의약수는 1, 2, 5, 10 이렇게 4개 있습니다. 그럼 phi 1의 값은요. 1이죠. phi 2의 값은 2와 서로서인 자연수는 2보다 같거나 적은 자연수는 1 하나밖에 없어서 1개 1이죠. 5는 이게 소수예요. 소수의 경우에는 1서부터 이거 하나 적은 수까지가 모두 서로소죠. 그래서 1서부터 4까지가 다 서로소이기 때문에 5와 서로소이기 때문에 모두 4개. 그래서 4가 될 거고요. 10과 서로소인 거는요. 자, 뭐가 있나요? 1이 그렇죠. 10 이하이면서 10과 서로소인 게 1이 있고 2는 안 되고 3 되네요. 4 안 되고 5, 6, 7 되고요. 8 안 되고 9는 서로서네요. 이렇게 모두 4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phi 10의 값은 4가 되겠죠. 그럼 이걸 더하면 이게 8이고 2여서 10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우스가 증명한 정리 7.6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정리 7.7도 오일러 5 펑션의 재밌는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죠. n이 2 이상의 자연수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n과 서로서인 자연수들 그리고 n보다 작으면서 n과 서로서인 자연수들을 다 더하면 그 값이 2분의 1의 n phi n 값이 됩니다. 자, 여기서 더해지는 항의 개수가 phi n이죠. 그게 바로 오일러 5 펑션의 정의였죠. 이렇게 n과 서로소이면서 1 이상 n 미만인 그런 수들을 다 더한 값. 이게 상당히 불규칙한데요. 그 값을 우리 이렇게 오일러 5 펑션 값을 이용해서 요 각각의 값은 불규칙하지만 n과 서로소인 그런 정수들은 자연수들은 상당히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지만 그것들의 합은
이렇게 오일러 5 펑션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주어진 n에 대해서 이 phi n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예, 이 n과 서로 서이면서 1과 n 사이에 있는 1 이상 n 이하의 정수들의 합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해 보죠. 자, 먼저 요 더하게 되는 이 r들을 차례차례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늘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n과 서로 서이면서 1 이상 n 이하인 그런 수들을 이렇게 차례차례 늘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a와는 확실히 1이겠죠? 첫 번째 n과 서로 서인 수는 1일 겁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 숫자는 요거는 1일 거고요. 이 마지막 숫자는 이 n보다는 작은 아마 n-1일 겁니다. n과 n-1은 n이 2 이상이면 항상 서로서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모두 이렇게 phi n 개가 있을 겁니다. n과 서로서인 것들 개수가 phi n 개 있으니까 그래서 a1서부터 a phi n까지 이렇게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숫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다 더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요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요. 요 값에 대해서 이거를 n에서 뺀 값들을 생각합니다. n에서 뺀 값들을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n에서 뺀 거니까 이 부등호의 방향이 다 반대가 되겠죠. 그럼 이게 1이었으니까 이게 n-1일 거고요. 요게 phi n이 a phi n이 n-1이었으니까 요 값은 아마 1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n에서 뺀 값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n-ai와 n의 최대 공약수는 -ai와 n의 최대 공약수하고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유클리드 호재법 얘기하면서 한 얘긴데요. 어떤 두 수 A, B의 최대 공약수는 A에서 B를 뺀 A-B와 B의 최대 공약수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유클리드 호재법에서 A를 B로 나눴을 때 그때 몫이 Q고 뭐 나머지가 R이라면 A하고 B의 최대 공약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QB 플러스 R과 B의 최대 공약수는 결국은 R과 B의 최대 공약수하고 같다. 이렇게 해서 유클리드 호재법을 보였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요 과정을 지금 Q번 하면 되는 거죠. 요 과정을 Q번 적용하면 여기에서는요. B를 Q번 빼주면 결국 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기에서 어느 하나를 뺀 것과 이것의 최대 공약수가 원래 거의 최대 공약수하고 같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유클리드 호재법 증명하면서 우리가 썼던 논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요. 이거하고 이거의 최대 공약수는 이거에서 이걸 뺀 것과 이것의 최대 공약수하고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는 붙이나 안 붙이나 최대 공약수에는 변함이 없죠. 그래서 이게 되고요. 그런데 애초에 우리의 AI들이 n과 서로서인 거였으니까요. 이게 서로서입니다. 최대 공약수가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요 숫자들도 모두 n과 서로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요 숫자들에 대해서 뭘 보이려고 하냐면요. 여기 나오는 숫자들은 어떤 두 개도 서로 합동이 아니다. 법 n에 대해서.
이 사실을 보이려고 합니다. 어떤 서로 다른 두 개도 합동이 아니다. 모듈로 n에 대해서 이 사실을 보여보죠. 자, 만약에 귀류법으로 어떤 서로 다른 ij에 대해서 이게 합동이었다고 가정을 하고 모순을 이끌어내 보죠. 법 n에 대해서 n-ai와 n-aj가 합동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합동의 관계는 유지가 됐죠. 그리고 빼면 마이너스 ai와 마이너스 aj가 법 n에 대해서 합동인데요. 그러면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합동의 관계는 또 유지된다고 그랬어요. 예, 나누는 게 문제지 곱하는 거에 대해서는 합동 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요. 요게 얻어지죠. ai와 aj가 법 n에 대해서 서로 합동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애초에 우리 ai들은 1부터 n 사이에 있는 1 이상 또 n 미만의 서로 다른 숫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서로 다른 두 개의 숫자가 합동이라는 거는 그 두 수의 차가 n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데 요 두 수의 차가 n으로 나누어 떨어질 수가 없죠. 예, 서로 다르니까 1보다 같거나 클 텐데 n보다는 또 작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모순이죠. 따라서 애초에 이런 가정이 거짓이었죠. 그래서 서로 다른 ij에 대해서는 여기 나온 두 개의 숫자는 법 n에 대해서 합동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은 다 n과 서로소이고 또 어떤 두 개도 서로 합동이 아니고 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이 n과 1 사이에 있는 서로서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다 늘어놓은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거고 이게 순서만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일 큰 거고 그 다음 게 그 다음 거고요. 그래서 A1이 여기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결국 이걸 집합으로서 보면 여기 나오는 숫자들이나 여기 나오는 숫자들이 다 똑같이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어서요. 예. 그래서 요 전체 집합이나 전체 집합이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하나 요거를 다 더하나 값이 똑같아야 됩니다. 예, 이 구체적인 값은 모르더라도 이거를 다 합한 값이나 이거를 다 합한 값은 같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논리를 많이 썼죠. 페르마 정리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고 오일러 정리에서도 나왔고 또 윌슨 정리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썼던가요? 따라서 요거를 다 합한 값과 요거를 다 합한 값은 이렇게 같게 되고요. 자,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은 모두 n이 몇 번 나오냐면 phi n번 나옵니다. 그래서 요 n들을 다 합한 값은 n 곱하기 phi n이고요. 이 나머지 a1서부터 a phi n까지 뺀 거를 이렇게 묶어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통적으로 여기 이게 있죠? 그러면 이쪽으로 넘겨주면요. 그러면 두 배의 요거가 여기 넘어가서 요게 됩니다. 요거하고 같게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눠주면요. 요거를 다 합한 값이 2분의 1의 n phi n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 시그마의 값이죠. 이게 우리가 더하려는 각각의 항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 7.7의 증명도 마쳤습니다. 정리 7.7도 우리 예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n이 30일 때, 이 n이 30일 때 과연 요 값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먼저 그러면 30과 서로 서이면서 1 이상 30 이하인 것들을 다 나열해 보면요. 1이 그렇죠. 2, 3, 4, 5, 7이 그렇고요. 8, 9 안 되고 11이 그렇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30과 서로 서이면서 1 이상 30 미만인 그런 30 미만이라고 해도 되고 30 이하라고 해도 되죠. 어차피 30은 서로서가 안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1 이상 30 이하인 30과 서로서인 자연수들을 이렇게 늘어놨습니다. 따라서 phi 30의 값은 모두 몇 개냐면 하나, 둘, 8개네요. 그래서 phi 30의 값은 8이 될 겁니다. 그럼 이거를 다 더한 값은요. 다 더해보면 이게 120이 나오고요. 다 더해보면요. 그러면 120이 나오는데 또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면 30을 넣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2분의 1에 30에 요게 아까 8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계산을 해보면 이게 나와서 120 이게 요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절의 마지막 정리 7.8은요. 우리가 앞에서 정리 7.6에서 얻은 그 가우스가 증명한 요 등식 요거에 대해서 메비우스 인버전 포뮬라를 적용한 겁니다. 자, 우리 6장에서 배운 메비우스 역공식 그걸 적용하면요. 메비우스 역공식의 이 스몰 f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이 경우에는 오일러 5 펑션이죠. 그러면 스몰 f 이거를 이 라지 f에 관한 식으로 쓸 수 있었는데 우리가 요 식을 뭐 이렇게 적용해도 되고 이렇게 적용해도 되고 어느 것든 상관이 없는데 요거를 적용해 보면요. n의 양의학수 d에 대해서 메비우스 뮤 펑션과 우리 이 라지 f가 우리 정리 7.6에 의해서 n이 되는 거죠. n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얻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이 n, fn은 n 이렇게 항등함수니까 이 d분의 n이 그대로 d분의 n으로 가죠. 그래서 이런 식이 얻어집니다. 그러면 요 d가 지금 계속 변하는 거고 n은 그냥 상수나 마찬가지니까 요 시그마 바깥으로 빼주면요. 이렇게 얻어지죠. 그래서 이 정리 7.8에 이 결과가 얻어집니다. 자, 요 식도 그렇게 당연한 식이 아니고요. 메비우스 이 역공식도 당연한 식이 아니죠. 그래서 두 개가 조합돼서 이런 식이 얻어졌습니다. 요 식 자체만으로는 우리는 뭐 간단하게 증명을 했지만 결코 자명한 등식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또 간단한 예를 통해서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죠. n은 10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하는지 한번 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0 이하 1 이상인 수 중에서 10과 서로서인 것들은 1, 3, 7, 9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10에서의 오일러 5 펑션 값은 4가 되겠죠. 자, 우리 요거를 계산해서 그게 요 phi 10 4가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여기 이제 10 대입하고요. 여기가 10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 보죠. 그러면요. 자, 10의 양의 약수는 1, 2, 5, 10 이렇게 4개네요. 그것에 대해서 1을 대입하면요. 이렇게 나오고 2를 대입하면 요거 5, 10 이렇게 나왔고요. 먼저 뮤 1의 값은 우리 1로 정의됐죠. 메비우스 뮤 펑션이요. 자, 이거는
소스 하나로 이루어져서 이거는 스퀘어 프리고요. 어떤 소스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아서 스퀘어 프리고요. 또 소스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서 마이너스 1의 1승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소스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아서 스퀘어 프리, 제곱인자가 없는 수고, 또 이게 서로 다른 소스 하나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요 하나 마이너스 1의 1승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요거는 10은 2 곱하기 5인데 어떤 소스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죠. 따라서 스퀘어 프리고요. 그런데 소스 두 개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소스 두 개의 곱으로 이루어져서 마이너스 1에 여기 서로 다른 소스의 개수를 넣었죠. 그럼 2를 하면 마이너스 1에 제곱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되는데요. 이제 전개를 해주면 10 빼기 5 빼기 2 더하기 1이네요. 그러면 이게 7이고 이게 3이어서 4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4절 수업하고 또 7장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